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무찌르기 위해 만든 거북선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이 거북선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훌륭한 장군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오늘은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붕덩! 거북선으로 나라를 구하다. 이순신. 순신아, 난 어디에서 공격할까? 개똥이 넌 좁은 골목을 지켜.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었어요. 아이들과 편을 나누어서 전쟁놀이를 하곤 했는데 목검을 치켜들고 지휘하는 건 언제나 이순신이었지요. 이순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는 건 문제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웃마을의 덩치 큰 아이가 이순신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조그만 녀석이 대장 노릇을 하다니? 하지만 이순신은 주눅들지 않고 목검을 휙휙 휘둘렀어요.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대장이 되는 건 아니지? 그 아이는 겁이 났는지 꽁무니를 뺐답니다. 이렇게 이순신은 힘과 용기를 기르며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장군을 꿈꿨어요. 이순신은 28살 때 처음 묵과 시험을 보았어요. 밤낮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지요. 말을 타고 달리는 시험을 치를 때였어요.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순신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져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절뚝거리며 다시 말 위로 올라탔어요. 그렇게 끝까지 시험을 치렀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몇 년 뒤 다시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무관이 된 이순신은 15년 만에 전라 좌수사가 되었어요. 일본과 가까운 남쪽 바다를 지키게 된 거지요. 그즈음 일본은 우리나라를 손에 넣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편을 갈라 싸우느라 나랏일은 뒷전이었지요. 몇몇 신하들이 임금에게 군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아뢰었지만 선조 임금은 충직한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형편없는 군대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신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배를 수리했어요. 군대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뒤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했던 작전을 내놓았어요. 그건 바로 전투가 벌어질 때 맨 앞으로 나가 적과 맞서 싸울 튼튼한 배를 만드는 일이었지요. 거북의 등딱지처럼 단단한 지붕을 덮는 거야. 이순신은 기술자 나대용을 불러 밤낮으로 연구했고 마침내 거대하고 웅장한 거북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듬해에 왜군이 쳐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군은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쏘며 물밀듯이 쳐들어왔어요. 이순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옥포로 향했지요. 그동안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해온 이순신은 민첩하게 전술을 짜고 군대를 움직여 승리를 거두었어요. 전투는 남쪽 바다 곳곳에서 쉬지 않고 벌어졌어요. 이순신은 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 거북선을 내보냈지요. 왜군은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는 거북선을 보자 허둥지둥하며 후퇴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한산도 앞은 섬이 많고 바닷길이 좁아
싸우기 쉽지 않을 것이야. 남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순신은 독특한 전술을 내놓았어요. 조선의 군사들아, 하객진을 펼쳐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배들이 항 날개 모양으로 늘어섰어요. 왜군들의 배는 학의 날개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지요.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중 가장 크게 이긴 전투가 되었어요. 이순신은 바다에서는 절대 지는 법이 없었어요. 왜군은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왜군 대장 고니시는 꾀를 내어 조선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가토 대장이 조선을 치려고 하니 지금 나가서 잡으시오. 하지만 왜군의 진짜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순신이 서둘러 바다로 나오면 일본군이 총공격을 해 그를 무조건 없앨 계획이었지요. 조정의 신하들은 어리석게도 왜군의 꾀에 넘어갔어요. 이순신은 당장 가서 가토를 무찔러라!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이 왜군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건 한정입니다.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감히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이순신을 시기했던 신하들은 이때다 싶어 이순신을 더욱 궁지로 몰았어요. 결국 이순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왜군들은 이순신이 없는 틈을 타 다시 조선을 공격했고 이순신이 없는 조선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말았어요. 전하, 조선을 지킬 사람은 이순신뿐이옵니다. 온 나라가 왜군의 소나기에 넘어갈 듯하자 신하들은 이순신을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이순신은 왜군에게 짓밟힌 남쪽으로 돌아왔고 수많은 병사들이 이순신을 따르겠다고 모여들었어요. 이순신은 다시 흐트러진 군대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배라고는 여기저기 부서진 배 12척뿐이었어요. 왜군은 이참에 조선을 집어삼킬 계획으로 무려 130여 척의 배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통로가 좁고 물살이 빠른 명량해협으로 가자. 조선의 수군은 거센 물살을 견디며 왜군을 유인했어요. 공격하라! 이윽고 이순신과 군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바닷물의 흐름을 꿰고 있던 이순신의 전술이 빛을 발했지요. 좁은 바다에서 방향을 바꾸기 힘들었던 왜군의 배는 우왕좌왕 하다가 활과 화포를 맞고 줄줄이 무너졌답니다. 이것이 기적의 전투 명량대첩이에요. 단 12척의 배로 거대한 왜군을 무찌른 조선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반대로 왜군은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지요. 네 이놈들! 결탄코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순신은 남은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 노량 앞바다로 갔어요. 궁지에 몰린 왜군도 길을 쓰고 싸웠지요. 치열한 싸움은 밤을 넘기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이순신의 가슴에 박혔어요. 이순신은 온몸에 번져가는 고통을 견디며 곁에 있던 부하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전투가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어서 싸워라. 군사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모른 채 끝까지 싸웠고
결국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우리 땅과 바다를 굳게 지킨 이순신 장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훌륭한 장군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이순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우콩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순신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로는 명량, 한산, 불멸의 이순신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청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